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채널 보상스토리 김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 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교통사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면 보통 진단명이 염자, 타박상, 네. 뇌진탕, 네. 찰가상 정도 네. 이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신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건 이제 다 동일하시죠. 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접촉사고의 사고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차가 막 크게 파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살짝 반바 정도 아니면 뭐 휀다 문짝 하나 정도 이렇게 파손이 되는 사고들을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통은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을 정도의 사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통원 치료만 받으시는 분 아니면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네. 나중에 통원 치료를 이어서 받으시는 분 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세 개로 나누겠다고 한다면 입원 치료만 받고 합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크게 나누면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네. 그나마 조금 더 쉬운 네. 통원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려운 입원 치료를 저보고 하라는 거죠? 그나마 조금 더 어렵죠. 한번 해보시죠. 네.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우선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 통원 치료만 받으신 분들은 아무리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뭐 합의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네요. 입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따로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어요. 네. 그래서 통원 치료 횟수당 8,000원 플러스 급수별 이제 위자료 네. 플러스 향후 치료비 그 문제의 향후 치료비 네. 정도로만 이제 책정을 하시면 되는 거세요. 보통 위자료 같은 경우는 큰 부상이 아니시니까 보통은 12급에서 14급 안에 다 들어가시고 그쵸. 위자료는 15만 원이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병원을 두 군데 가면 어떻게 돼요? 두 군데 가셔도 하루 한 번 8,000원만 계산하시면 되세요. 아,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통원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은 보험사에서 네.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 경험칙상 통원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은 네.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1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넘어가기는 힘들고 네. 그 안에서 네. 보통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좀 잘 받으시는 분들은 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정도 사이. 그 사이에도 좀 많이 또 분포돼 있어요. 통원 치료도 이제 다 똑같은 통원 치료가 아니라 네. 몇 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통원 치료를 오랫동안 기간을 오랫동안 꾸준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꾸준히 오래 받으신 분들이 몇 번 안 받으신 분들보다는 좀 더 큰 금액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통원치료 두세 번 정도 받고 합의를 하신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1년 뭐 365번을 받고 합의를 하시는 분들하고 합의금은 좀 차이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횟수당 8,000원씩 계속 플러스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8,000원씩 계속 적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죠. 1년을 다니면 8, 3, 24, 24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500만 원 되겠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어가지고 어려운 입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입원을 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 내 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원 기간 동안에 휴업손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 이 휴업손해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이 내 소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입원을 열흘을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이 내 휴업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은 법원의 기준인 거고요. 보험사에서는 이 휴업손해의 85%를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 소득 감소가 있어야 돼요. 아, 소득 감소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번 기간 동안에 회사로부터 내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됐을 때 그 휴업손해를 인정을 해줘요. 반대로 법원에서는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휴업손해를 100%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법원은 100%를 인정을 해주니까 네. 법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훨씬 이득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이 법원 기준으로 산정을 하려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약관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가지고 보험사랑 합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기는 게 네. 소득이 없는 주부 같은 경우는 네. 따로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주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소득의 기준이 되는 게 도시일용노임이거든요. 도시근로자 일용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소득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험사 기준하고 법원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보험사 기준으로는 약 한 28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법원 기준으로는 현재 31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죠. 이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네. 아까 통원치료만 받으신 분들은 저희 경험칙상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네. 많게 받으시는 분들은 한 200만 원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도시일용 노임으로 입원을 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시는 거세요? 아까 그 통원치료 합의금 금액대 있잖아요. 100만 원대,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 200만 원. 여기에서 휴업손해가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2주에서 3주 정도 입원을 하시거든요. 그럼 2주를 입원했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휴업손해가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11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고 있거든요. 아, 2주가 입원을 했을 경우 네네. 그러면은 아까 통원치료에서 합의금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 받을 정도의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110만 원이 추가가 되면 3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300만 원대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400만 원대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만 듣고 합의금이 생각보다 많네? 아니면 뭐 반대로 뭐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교통사고 합의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 이게 계산할 수 있는 전부의 금액입니다. 여기 플러스 앞으로 내가 치료를 얼만큼 받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필요한지 그 금액을 더해서 이 금액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산된 이 금액 외에 내가 보험사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내 합의금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합의금 책정을 할 때 향후 치료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책정을 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물론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자고 하니까 영상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험사랑 합의를 해야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가끔 실장님이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하고 안 찍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채널 보상스토리 김실장이었습니다.